大家好， 안녕하세요. 파고다 진짜 중국어 HLK 선생님 진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중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9년 시험도 정기고사는 2회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꼭 올해가 가기 전에 목표 등수 점수를 획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HSK 5급 쓰기 파트 부분의 강의가 될 텐데요. 항상 시험에서 등장하는 문제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애매하게 도대체 동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잡고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시험 가기 전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생긴 문제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계속 나와요. 적으면 하나, 많으면 두 개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쓰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쉬라는 글자가 문장에서 나왔을 때는 내가 처음으로 딱 드는 생각이 이 쉬가 문장 속에서 입니다, 이다처럼 쓰이는 소수로를 위한 존재구나, 수로겠구나. 그럼 문장 구조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주어는 쉬, 목적어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겠구나. 물론 가끔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뜨라는 글자로 끝나는 강조 구문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경우에는 주어, 시, 목적어라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단 여기서 여러분 편견 하나만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것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아닌 편견인데 여기서 주어는 꼭 한 단어, 목적어는 꼭 한 단어, 이것만 주어, 이것만 수로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쉬라는 앞에 있는 주어가 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한 덩어리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 주어는 꼭 한 단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습관을 잠깐 버려두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예문 한번 볼까요? 얘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문은. 자, 这 이것은 쉬입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단어 이게 명사겠네요. 여러분 혹시 5급을 배웠는데 5급 공부를 했는데 이 단어를 아직 못 외웠어요. 지금 바로 외울 거예요. 자,营业, 영업, 执照, 허가증. 그러면 营业, 执照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영업 허가증,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근데 말을 조금 길게 했죠.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어줬습니다. 우리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영업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라는 글자가 문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표현의 문제는 항상 등장하다. 그래서 무조건 유의해야 된다. 대신 편견 하나 버린다면 주어는 꼭 한 단어가 아니라 길게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 거, 아까 얘기했죠. 이 문장에서 지금 보면 분명히 동사가 두 개인데 내가 동사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도대체 내 기준을 잡고서 풀어야 되나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정답 그대로 순서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쪼개 놓았어요. 여러분 보기 쉽게. 먼저 동사 시왕, 희망하다, 바라다 이거였잖아요. 심리, 마음에 관련한 동사이지만 확실히 이 단어는 동사가 맞습니다. 또 뒷부분에서 시취教训, 시취教训, 시 흡입, 흡, 취 가져오다, 취하다, 시취教训, 교훈을 섭취하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를 받아들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도대체 시왕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시취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서 막 순서가 흐트러뜨려져 있을 건데 어떤 단어가 기준인지를 할 때는 여러분 기억합니다.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길 바랍니다. 이러길 원합니다. 이러길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들이 앞에 먼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놓고 문장을 만들어 봤을 때 다시 해석해 보면서 자연스럽구나 하면 정답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또 실전 문제를 풀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第一个부터 먼저 첫 번째 유형, 쉬라는 단어가 기준이 되면서 문장 속에서 수로가 쓰이는 이런 문제들. 첫 번째 문제, 这是活动. 뭔가 이미 붙여줬네요. 난이도를 일단 줄여줬습니다. 这가 주어다라는 걸 알려주잖아. 이것은 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것은 무엇이냐? 活动, 活动. 活动이라는 단어는 그냥 활동, 뭐 이벤트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단어를 넣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뒤에 부분에 뭔가를 추가를 하면서 이거 이런 것입니다. 근데 활동이랑 관련된 뭔가 봐요. 자, 두 번째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짜빈 같이 읽으셨나요? 이거 듣기로도 나오는 단어예요. 지금은 쓰기 특강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짜빈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손님, 초대 손님, 게스트 이겁니다.
이 짜라는 글자를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읽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 거 읽으면 돼요. 추가하다 할 때 이 부분을 읽으면 되잖아요. 빈이라는 글자는 내빈, 귀빈 할 때 빈이니까 짜빈은 게스트 손님입니다. 세 번째, 명단. 명단. 이거는 굉장히 쉬운 말이죠.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명단 공개할 때 명단. 리스트 이거예요. 그리고 딴이라는 글자는 단, 낱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딴이라는 글자는 어떤 리스트 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명단이라는 건 명단, 네임 리스트. 마지막 거 야오칭더, 야오칭더. 자, 요 단어만 본다면 야오칭이란 단어만 본다면 그냥 요청하다, 초대하다라는 동사이지만 문장에서 그렇게 안 쓰였어요. 여기도 시 수로가 있고 동사가 있고 여기도 야오칭 동사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동사 명사 여기서 수로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뒤에 더가 있잖아요. 그럼 바꿔줘야죠. 요청한 초대한. 그럼 슬슬 이렇게 제대로 해석이 되었다면 나와요. 이것은 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단입니다. 혹시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것은 입니다. 초대 손님입니다. 그럼 다른 단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짚으려면 이것은 명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은 이 명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수식어. 어떤 거? 아까 얘기했죠? 주어는 시입니다. 목적어 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길게 수식어가 들어갔던 그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명단입니다. 어떤 명단이냐? 이번 활동이 초대한 게스트 명단입니다. 해볼까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자, 这是 이것은 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게스트 이름이에요. 이것은 게스트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어떤 게스트? 활동에서 요청한, 이번 행사가 요청한 게스트 이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这是 마지막에 嘉宾名单 게스트 이름 活动邀请的嘉宾名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 나오는 문장 주어 시 마지막에 기준이 되는 게 먼저 뭔지를부터 판단한 다음에 나머지 수식을 채워주기.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딱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시라는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입니다, 이다라는 문장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풀기가 더 애매한 게 앞에 있는 문제처럼 어떤 한 단어를 시랑 바로 이어준 게 아니고요. 주어를 바로 준 게 아니고요. 지금 붙여준 부분이 지금 주어가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자, 볼까요?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합니다. 자, 읽으면서 꼭 따라하면서 기억할게요. 자, 不见的, 不见的라고 합니다. 不见이라는 단어는 이것만 봤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 더까지 들어갔을 때는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무엇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걸. 그러니까 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어, 시,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주어는 목적어입니다죠. 근데 여기에다가 부지엔더를 붙여줬기 때문에 주어는 꼭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그러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옛날에 배웠던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이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딱 적어드리면 머리를 탁 치면서 그렇지. 不一定. 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거. 같은 말 기억하기. 不一定이랑 같은 말 不见得, 不见得 기억하기. 그러면 일단 不见得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왜? 나머지 다 한 다음에 일단 넣어주면 되니까. 게다가 심지어 지금 不见得를 여기다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신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조금 해석할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살짝 빼고 나머지만 보기. 자, 偶尔 기억합니다. 간혹, 가끔은 이겁니다. 자, 哭一场 쿠만 볼게요. 쿠라는 단어 울다였습니다. 그럼 쿠이창이라는 건 이 창이 원래는 시합과 같은 걸 세는 양사였는데 울다를 셌다라는 건 한바탕 울었다. 한바탕 눈물을 왈칵 쏟다. 자, 나쁜 일 읽어볼까요? 坏事. 坏事. 좋은 일은 好事, 기쁜 일은 喜事. 이런 거. 好事는 그냥 좋은 일. 喜事는 기쁜 일. 보통 그래서 경조사 할 때 즐거운 일에 대한 얘기 喜事 이렇게 많이 하죠. 마지막 거 이젠 하나에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젠은 일을 사건을 세는 양사 일단 먼저 붙여줘야 되는 거. 그러면 일단 두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한 덩어리는 어떤 거? 한바탕 우는 거. 다른 한 덩어리는 어떤 거? 좋은 일 하나 이거. 내가 그래서 문장을 쭉 한번 해석해 봤더니 한바탕 우는 것은 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부지엔더를 넣었기 때문에
한바탕 우는 것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우울하거나 힘들 때는 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 단어만 넣어주면 되죠. 때로는 가끔. 그렇죠. 어떤 거랑 같은 유행이에요? 찡창, 어월 이거잖아요. 그럼 찡창을 어디에 썼으면 어월도 어디에 쓰면 되는 거지. 정답은 이렇게. 가끔 우는 거. 자주 울다가 아니에요. 가끔 우는 거. 그래서 찡창쿠 하면 자주 울다였는데 어얼쿠 하면요. 가끔 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라는 단어가 수로로 와 있지만 어느 한 단어가 주어가 아닌 이만큼 가끔씩 한바탕 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쁜 일. 그럼 여기에다가 부지엔더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 우는 것도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이 울 때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중국어로 이렇게 하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라는 글자가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아까처럼 굉장히 쉽지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어렵게 나옵니다. 대신 내가 이걸 정확하게 풀려면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편견을 버리자. 꼭 어느 한 단어만 주어, 어느 한 단어만 무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덩어리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끔씩 한 번 우는 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긴 덩어리가 주어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好，下一道题.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을 때 분명하지 않는 동사 같은 것이 뭔가 두 개가 나오고 두 개 이상이 막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라는 문제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怎样 어떻게 怎样 어찌하게 어떻게 자 뒤에다는 어떤 걸 붙여준다? 수로 동사를 많이 붙여준다. 그럼 어떻게 뭘 하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进一步 进一步. 자, 이거 进은 앞으로 나가다, 앞으로 발전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进步 할 때 진이죠. 그럼 그냥 进步 하면 진보 발전이지만 进一步 했다는 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만큼 뭔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치와 기준치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합시다. 한 단계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목표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만 더 앞으로 이런 얘기가 진일보. 한 단계 한 걸음 나아가서. 互相合作. 互相,相互로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자, 相互, 互相 같은 말 서로. 合作는 합작하다. 서로 합작하다 또는 서로 합작하는 것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거 双方, 双方, 쌍방, 양측이에요. 여기서 이 팡이라는 글자는 我方 우리 측, 당신 내 측, 그리고 쌍방, 양측 쌍방 과시를 할 때 双方 토론하다, 토론하다, 讨论, 讨论, 토론하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怎样 어떻게라는 표현이었는데 문장 속에서 동사랑 같이 써야지 어떻게 뭘 하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모호해요. 여기에도 행동 동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도 토론하다 행동 동사가 있는 것 같고 여긴 도대체 怎样 어디에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 속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뭐 하게 되는 그 덩어리를 잠시 내려두라는 거죠. 怎样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게요. 나머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互相合作는요 서로 합작하는 거예요. 자, 双方讨论은요 쌍방이 토론, 토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단어를 알았다면 讨论이라는 단어는 그냥 토론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讨论이라는 동사는 항상 토론한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서 토의를 모의를 했는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讨论은 무엇을 讨论了 끝 아닙니다. 뒤에 뭘 넣어줘요. 우리는 어떤 데로 갈지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발전할지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할지 토론했습니다. 뒤에다 항상 내용을 넣어주는 거. 때문에 뒤에 넣어줄 내용은 이런 것만 넣어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토론했는지, 합작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토론하는 걸 넣어줬다 이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대신 双方이라는 단어가 양측, 쌍방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이 동사 앞에는 더 이상 怎样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확신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怎样을 붙일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합작해야 될지. 이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그지? 정답 볼까요? 이렇게 双方讨论了. 자, 쌍방 양측에서 토론, 토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토론했습니까? 어떻게 할 내용.
그래서 타오론이라는 단어 뒤에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단어라기보다는. 그럼 무엇에 대해서 토론했다? 어떻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进一步 서로 합작할 수 있는지 相互合作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부분 같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타오론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 외워주신다면 뒤에다가 내용을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더 잘 합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했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好，最后一题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네, 在自己的 말이 안 끝났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在라는 단어는 뒤에 쓰이려는 단어는 어떤 곳, 어떤 속, 어떤 장소. 그럼 自己的 하니까 자기 자신의 말로 안 끝났잖아요. 그럼 자기 본인의 그 사람 자체에 무엇에 있다라는 장소처럼 쓸 수 있는 단어 여기까지. 네. 手는 원래는 그냥 손이었잖아요. 근데 手중 했기 때문에 손 안에 수중에.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면 본인의 손에 이거잖아요. 在自己的手中 내 손 안에 이겁니다. 뒷부분 가겠습니다. 人的命运 기억합니다. 운명이지만 중국어로는 명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掌握 장악하다 손에 잡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장이라는 글자 보세요. 이거 어떤 장이냐면 이거 여러분 혹시 무협지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장풍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글자가 이 손장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손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장풍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어라는 글자는 역시 앞부분에 손 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손바닥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통 뒤에 부분에는 실제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그건 쪼아 아니면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워라는 단어는 보통 뒤에 부분에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넣어서 이걸 내 손에 잡고 있다. 권력을 손에 잡고 있다. 예, 지식을 내 손에 잡고 있다. 혹은 이 사람에 대한 무엇을 내가 손으로 잡고 있다. 쥐고 있다. 이게 장워예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我相信 여기 또 동사 비슷한 단어가 나와 있네요. 相信 믿습니다. 믿다. 근데 감정과 관련되는 거.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감정과 내 능원, 내 감정과 관련되는 이런 동사들은 먼저 나오는 게 맞다.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런 거. 나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머지로 말을 만들어줘야 되죠. 나는 人的命运 사람의 운명은 掌握 손에 쥐고 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在自己的手中掌握가 아니라 掌握在自己的手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려운 하나가 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在 덩어리가 동사 앞에 쓰일 때랑 동사 在 뭐라고 할 때. 왜냐하면 앞에다가 쓸 때 동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 뒤에다가 在를 쓸 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걸 보지 마시고요. 요것만 일단 볼게요. 요만큼만. 그러면 앞에다가 쓸 때는요. 이 행동을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밥 먹는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거는 내가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동사 뒤에다가 在를 썼을 때는요. 이 공간에서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이걸 놓다. 옷에다가 넣어두다. 손에다 들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다르죠. 옷에다가 넣어두다. 이 얘기는 내가 이 물건을 옷에다가 넣었더니 이 물건이 나중에 옷에 있다라는 그 나중에 결과잖아요. 내가 옷이라는 장소에서 뭘 한다. 아까 밥 먹었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상 위에다가 물건을 두다는 내가 책상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물건을 두었는데 책상 위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다라는 이 행동을 하는 장소가 아닌 것들은 뒤에다가 쓰는 겁니다. 조금만 더 확실하게 얘기해 보자면 앞에 있는 在라는 이 단어는 에서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사 뒤에다가 쓰는 在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또는 어디에다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掌握 단어 뒤에 在自己的手中 아니 손에서 내가 뭘 할 수 없잖아요. 이 손이란 장소는 내가 뭘 하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쥐고 있다라는 표현 掌握在自己手中 자, 정답이 다 나왔네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我相信 뭘 믿냐? 뒤에 있는 내용이죠. 人的命运 사람의 운명은
掌握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掌握在自己的手中. 내가 손에 가서 뭘 한다가 아니라 손에다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운명이란 본인의 손에 직접 잡고 내 운명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역시 어려운 문장. 기준이 모호하거나 확실한 기준점이 없을 때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쓰이더라. 이 단어가 여기에 쓸 때는 어떤 뜻이더라. 포인트가 두 개였습니다. 相信는 먼저 나오는 동사의 경우가 대부분. 두 번째, 在가 앞에 쓰일 때, 在가 뒤에 쓰일 때. 이렇게 마지막 정답 한번 다시. 我相信 나는 믿습니다. 人的命运 사람의 운명은 掌握在自己的手中 본인 손에 달려 있다고요. 본인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요.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好，以上就是我今天想要跟大家分享的一些内容. 이상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알아보게 된, 풀어보게 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1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꼭 거두시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게요. 바이바이.